오래 살게 되었지만 오래 가난해졌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다. 평균 수명은 늘었고 의료 기술은 발전했으며 노년의 삶은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다. 그런데 한 가지 지표만큼은 유독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노인 빈곤율이다. 통계청과 국제기구 자료를 종합하면 한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2등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오래 사는 축복이 오래 가난해지는 위험으로 변질된 셈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왜 이렇게 불안정해졌을까? 단순히 개인의 저축 부족이나 준비 밀부로 돌리기엔 구조적 요인이 너무 뚜렷하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구성된 다층연금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노인은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다. 동시에 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노년층 내부에서도 심각한 양극화를 만들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노후 준비가 아니다. 구조가 반복적으로 빈곤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 제도의 설계, 노동시장 이력, 자산 축적 기회,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서로 얽혀 노후의 삶을 갈라놓는다. 오늘의 청년이 겪는 불안정 노동은 30년 뒤 또 다른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과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연금 구조의 사각지대 제도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한국의 공적연금 체계의 중심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여기에 소득 하위 노인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더해진다. 제도만 보면 다층 구조를 갖춘 듯 보이지만 실제 수급액과 가입 이력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다. 제도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현재의 고령층 중 상당수는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경력 단절 여성 등은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수급액은 최소 생활비에 크게 못 미친다. 기초연금이 이를 보완하지만 지급액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 수준에 그친다. 퇴직연금 역시 문제다. 제도는 확산됐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은 혜택에서 소외되기 쉽다. 연금 수령 방식 또한 일시금 수령이 많아 노후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충분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축에서 모두 취약하다. 더 큰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와의 연동이다. 한국은 조기 퇴직이 일반화되어 있다. 50대 초중반의 직장을 떠난 뒤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동한다.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낮은 연금 수급액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경력 단절과 고용 불안이라는 구조적 결과에 가깝다. 자산 격차가 만드는 또 다른 노후의 분기점, 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후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은 자산이다. 특히 부동산이다. 한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집값 상승을 경험한 세대는 노후에도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 반면 무주택이거나 늦게 시장에 진입한 이들은 자산 축적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격차는 세대 내부에서도 심각하다. 같은 연령대라도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산 규모는 수억 원 이상 차이 난다. 자산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 전세, 보증금 활용 등 다양한 선택지가 열리는 집단과 매달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집단의 노후는 질적으로 다르다. 자산 격차는 단순한 부의 차이가 아니다. 교육, 직업, 결혼, 상속 등 생애 전반의 기회 구조가 축적된 결과다. 결국 노후 빈곤은 단절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 주기의 불평등이 응축된 모습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다음 세대다. 청년층은 고용 불안과 높은 주거비로 인해 자산을 축적하기 어렵다.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만약 지금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미래의 노인 빈곤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자산 형성 기회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과제다. 반복을 멈추기 위한 선택 구조를 바꿔야 한다. 노후 빈곤의 반복을 끊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연금의 충분성을 높여야 한다. 부업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단기적 부담 회피는 장기적 빈곤으로 돌아온다.